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연금, 은퇴에 관련된 자산 관리는 세 가지 단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적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인출기, 그러니까 직접적인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1, 2년간 정도가 약간 독특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경우는 그 내년도에 은퇴시라면 올해 전체 다 채권으로 요즘 같아서는 채권은 괜찮은데요. 채권으로 다 바꿔놓으셨다가 실제로 은퇴가 시작되는 그 구간에 큰 변동성을 피하게 되는 그런 해도 있었고요. 과거에 금융위기 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이 무너져 내려서 은퇴자들이 그 당시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막 시작하던 무렵이었는데 굉장히 당황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좀 상당히 높은 비율의 분들이 은퇴를 연기하고 은퇴를 못했던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은퇴를 바로 앞뒀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출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달 인출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시장이 향후에 좀 더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라면 약간 좀 그거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퇴가 시작돼서 초기에 그 3년, 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은퇴가 시작된다면 시장에 대한 그런 대응을 위해서 현금을 저희가 3년치 정도를 권유드리는데 그런 현금을 마련하는 정책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앞두고 있을 때는 1, 2년 정도 특히 먼저 아무리 그래도 1년 정도 앞에서는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연금 개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출 순서를 결정해야죠. 그래서 뭐 국민연금부터 타서 쓸 것인지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크레바스라 그래가지고 공적연금이 나오기 전에 그 연금이 없는 구간을 보통 말하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기간에는 그럼 뭘로 살 건지 어떤 자산에서 인출이 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다 보니 이 인출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때도 다른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뭐냐면 인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은퇴 자산 관리, 연금 자산 관리하면 적립기와 인출기에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그 특별히 전략적 인출 설계라고 한 이유는 이 인출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올곧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우선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쉐르파라는 그런 용어를 갖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꼭 좀 자각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쉐르파는 우선 어떤 거냐면 그 여기 보면은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란 뜻이라고 해요. 셰르파는 그래서 히말리아 산의 산맥이죠. 그쪽에 한자락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등산 안내인을 주로 하는 티베트계 네팔인을 셰르파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분이 혹은 그 배경은 여러 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 가이드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티베트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네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셰르파라고 부르는데 왜 제가 이 얘기의 시작을 셰르파라는 그런 단어로 혹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그 산을 오르듯이 그 다음에 산을 내려오듯이 은퇴나 연금에 관련된 그 은퇴 설계나 그 다음에 인출 설계는 그런 그 이 셰르파들의 일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훌륭한 산악 가이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상을 오르는 데 필요한 기술과 다시 내려오는 데 필요한 기술은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저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지만 금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중요한 점과 내려올 때 중요한 점은 다르겠죠. 뭐 끼케야 저는 제일 높은 산이라는 게 설악산 가본 정도일 것 같은데 하지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 다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설악산을 갔던 기억이 여러 번 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새벽에 이제 버스로 내려주면은 깜깜한데 내려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12시나 이렇게 되면은 정상에 가곤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희비가 또 굉장히 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특별히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같이 갔던 여직원들이 뭐 이게 좀
울면서 내려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직원들이 도와줘서 내려오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내려오는 게 굉장히 무섭고 잘 다치고 그 다음에 모든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훌륭한 산악 가이드들이 말하는 내용은 금방 와닿습니다. 정상을 오르는 데 필요한 기술과 다시 내려오는 데 필요한 기술은 매우 다르다. 영국의 의학 저널, 메디컬 저널에 따르면 등반가들은 대부분 고도 8,000m 이상에서 하산하는 도중에 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고요. 하산할 때 주로 사망한다는 겁니다. 등반 전문가 스튜어트 그린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망 사고는 정상에 오른 후 내려오는 상류 비탈에서 거의 뭐 여기 앉아 있는 요 사람들처럼 이제 내려오는 중인지 올라가는데 잠깐 쉬는 건지는 모르지만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이 비탈 요 부분에서 발생한다. 사망 사고가 이걸 그래서 죽음의 지대라고 불리고 주로 고도 8,000m 이상의 높이의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높은 고도와 이에 따른 산소 부족, 여기에 극한의 온도, 날씨, 위험한 아이스폴이 결합되면 등반할 때보다 사망 위험이 더 커진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대부분 이 죽음의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망한 등반가는 한 280명 정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정상에 오른 사람 4,000명이니까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산에서 사망자가 280명인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유인즉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기술은 충분했지만 내려오는 기술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 내려오는 시점이 훨씬 더 어려움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은퇴 설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등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립은 올라가는 것이고 인출은 내려오는 것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올라가는 기술과 내려가는 기술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사진과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접하고 관심을 많이 갖지만 내려가는 거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물론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가지시지만 사실상은 잘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은퇴 이 12개 그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이라고 제가 첫 번 제목을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의 그런 은퇴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자여 쉬어라든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열심과 그런 어떤 고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어찌됐든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굴곡 끝에 은퇴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보상과도 같은 구간이어야 할 텐데, 이 구간이 사실 그렇게 보상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올라가는 일에는 굉장히 몰두를 했지만 그 내려올 때를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 개인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또 그것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재무적 상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려오는 기술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 국면에서의 어떤 점들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열심히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론은 좀 길었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투자하고 올라가고 상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은퇴 후에 그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